네, 오늘은 이제 그 클린코더스에 나오는 그 예제 중에 볼링 게임이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예제거든요. 되게 유명한 예제인데 이걸 가지고 TDD를 하는 거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제 볼링이 이게 규칙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좀 설명을 드리면 볼링은 10개의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 각 프레임에 매 프레임, 1프레임부터 10프레임이 있는데 각 프레임은 두 번씩 롤, 그러니까 두 번씩 던질 수가 있어요, 공을. 근데 예를 들어 처음에 던졌는데 핀 10개 다 쓰러지면 그 프레임엔 더 이상 못 던지겠죠. 예, 그거를 스트라이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던져서 핀을 다 쓰러뜨린 경우,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경우를 스페어 처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통 이제 한 번이나 두 번을 던지게 되고요. 스페어를 하게 되면 10점, 그러니까 다 쓰러뜨렸으니까 10점이잖아요. 10점에다가 다음번 프레임에 한 번 던진 거를 합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1프레임에 내가 스페어를 잡고 2프레임에서 첫 번째에 5개를 쓰러뜨렸다. 그러면 10 더하기 5 해서 1프레임의 점수는 15점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스트라이크를 했다. 그러면은 두 번 던진 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치고 2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치고 3프레임에도 스트라이크를 쳤어요. 그러면 1프레임의 나의 점수는 30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쭉 스트라이크를 치시면 300점이 나와요. 네. 그리고 10프레임만 좀 특이해. 10프레임은 잘하면 3번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프레임에서 처음 두 번을 던져서 두 번째 프레임에서 스페어 처리를 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를 스트라이크를 치면은 세 번째 한 번 더 던질 수가 있어요. 보너스 투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예제에서 목적이 뭐냐? 이 예제의 목적은 게임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게임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내가 한 경기를 마쳤을 때 내가 몇 점을 얻었나를 점수를 계산하는 거를 구현하는 게 이 예제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아마 앞에 약간 설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밥 아저씨랑 마이클 페더스일 거예요. 마이클 페더스가 어떤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예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호텔에 앉아서 호텔 식당에서 냅킨에다가 그림 그리다가 이 예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냅킨에다 이렇게 이제 그린 거죠. 처음에 이제 게임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게임이라는 클래스는 롤이라는 메소드가 있어. 그래서 롤이라는 메소드에 넘겨진 핀수를 전달을 하면 얘가 계속해서 그 얼마를 쌓았는지 계산을 하고 있다가 스코어를 요청하면 점수를 계산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이라는 클래스는 롤과 스코어 두 개의 메소드를 가질 거다. 롤 메소드는 볼을 롤할 때마다 이제 공을 던질 때마다 호출되는 거죠. 그리고 인자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러뜨린 핀수가 될 거고요. 스코어는 게임이 끝난 후에만 호출될 수가 있다 라는 이제 조건을 달았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라이크나 스페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의 점수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게임이 끝난 다음에만 이제 스코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게임에 대한, 볼링 게임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게임은 10개의 프레임을 갖는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거는 10개의 프레임을 가져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한 프레임은 한 개나 두 개의 롤, 그러니까 한 개나 두 번 정도 공을 던질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좋죠. 그 다음에 근데 10번째 프레임은 다른 프레임하고 다르게 한 개나 두 개가 아니고 두 개나 세 개의 롤을 가질 수가 있어. 이렇게 특이한 경우를 나타내는 거를 익스텐드 해서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 그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기능 요구사항.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능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정적인 거,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기능에 대한 걸 얘기를 하려면 스코어라는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프레임 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프레임의 점수를 합산을 할 거야. 그런데 스트라이크나 스페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점수를, 예를 들어서 1프레임에서 내가 스페어 처리를 했으면 적어도 다음번에 한 번은 내가 뭐 들었는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넥스트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가질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설계가 다 됐으니까 이제 TDD를 할 차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설계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런 설계를 UML 툴로 저는 그렸는데 UML 툴로 그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냥 화이트보드에 그리거나 종이에다 그려놓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 거야 라는 그 공통의 상을 만드는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상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많이 회자되는 얘기인데, 도널드 럼스펠드라고 혹시 아세요? 미국 국방장관 했던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unknown,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 unknown은 뭐냐면, 하나는 내가 모르는지 아는 unknown, 그러니까 known unknown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unknown unknowns가 있다래요. 내가 모르는지 모르는. 난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늘 겪는 거죠. 시스템 요구사항 늘 바뀌잖아요. 요구사항 왜 그렇게 처음에 많이 빡세게 만들까요? 자기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잘 만들고 또 그 요구사항에 기반해서 설계를 하면 그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구현해보면 어때요? 항상 요구사항은 변하죠. 그분들이 일부러 개발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변경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냐면 그분들이 요구사항을 내신 분들이 자기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모른대요. 그래서 기획자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아는 시점은 언제냐? 그게 구현돼서 자기 손에 들어왔을 때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런 설계를 할 때 이거 UML로 그리려면 꽤 귀찮아요. 자동으로 업데이트 코드를 변경하면 얘가 자동으로 갱신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툴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매번 손으로 이거를 이거 방향성은 어떻고 뭐 카디널리티는 어떻고 뭐 이런 거를 해주려고 그러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냥 화이트보드에다 그리시고, 여러분들 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위키에다 올려놓는 게 아마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위키에 올릴 필요도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올려놓으면 나중에 누군가 그 프로젝트에 후에 참가한 사람이 이해하기 좋겠죠. 그 위키를 쭉 보면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예제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TDD를 할 때 이상한 일을 한다. 설계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시할 설계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까지 막 골머리를 썩어서 설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근데 이제 무시가 뭔 말이냐면 정확하게는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따르지 않을 뿐이야. 설계를 만들었으면 설계를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설계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냥 그 설계를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해.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대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요 순서대로 이제 하시면 돼요.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돼요. 저랑 같이 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요 웹사이트에 일단 들어가시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클론할 수 있는 URL이 있어요. 얘를 복사하신 다음에 뭐 아무 디렉토리나 가셔서 잘 보이시죠? 네, git 클론 한 다음에 아까 그 URL 이렇게 붙였으면 돼요. 저는 이미 있다. 여기 지울게요. 네, git 클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디렉토리를 옮기시고요. 이렇게 마스터 브랜치에는 지금 보면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으니까 이 브랜치 가지고는 뭘 해보실 수가 없고요. 여기서 git checkout -b 하시고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겠다는 거죠. try yourself라고 할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는 걸 가지고 만들 거냐면 이 브랜치의 원본은 이거예요. 제가 GitHub에 try yourself라는 브랜치를 올려놨어요. 이걸 그대로 받으시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폼.xml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열면 되게 황당한 일이 생기니까 디렉토리를 먼저 만들어 놓죠. -p sic main java 하고 sic test java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런 구조로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다 지금 되시죠? 제가 타이핑을 굉장히 천천히 했는데
충분히 따라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이제 인텔리제에서 이 프로젝트를 열어볼게요. 여기서 오픈 한 다음에 저는 아까 템프에다 놨거든요. 템프의 볼링 게임. 그래갖고 이 폼.xml 열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열리겠죠. 네, 여기까지 되시면 이제 프로젝트 임포트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리드메에서 정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TDD를 할 땐 제일 먼저 뭘 해봐야 되냐? nothing을 해봐야 돼. nothing, 그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클래스가 뭐죠? 게임이죠. 그러면 여기서 게임 테스트라는 걸 만들어야 되죠. 게임 테스트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게임 테스트에 테스트, 여기 JUnit 프레임워크 아니에요. ORG JUnit이에요. 이거 하시고 public void nothing 한 다음에 옵션 시프트 F10이거든요. 옵션 시프트 F10 해가지고 여기서 실행시킬 걸 선택을 해요. 게임 테스트 라고 해서 잘 두는지 봐요. 자, 요거는 누누이 말을 했지만 뭐냐면 지금 우리 프레임워크, 저기 프로젝트 구조가 잘 되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JUnit하고 함크레스트를 제가 넣어놨어요. 이런 게 잘 들어있는지 보는 게 하나고요. 그래서 우리 거는 테스팅을 돌릴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나 설정이 잘 되어 있구나 라는 걸 보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녹색 불을 항상 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꾸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걸 보면 녹색 불을 보면 약간 동기부여가 돼요. 약간 별거 아닌데 되는구나 라는 그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빨간 불을 자꾸 보면 약간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초록 불을 자꾸 보면 기분이 좀 좋아져요. 자 여기서 이제 nothing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나는 게임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고 싶다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페일링 테스트가 먼저 있어야죠. 게임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can create라는 걸 테스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new game 한 다음에 컨트롤 옵션 V 하면 이렇게 지가 해줘요. 여기 하면 이제 페일링 테스트가 나왔죠. 이 페일링 테스트는 뭐냐면 게임이라는 거를 크리에이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게임이라는 클래스를. 근데 지금 크리에이트 할 수가 없죠. 게임이라는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핫픽스로 고치는 거예요. 그럼 F2 누르면은 에러가 있는 지점으로 가죠. 그 다음에 거기서 옵션 엔터 치면은 뭐 할래? 라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여기서 난 크리에이트 게임 할래?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잘 찾네요. SRC 메인 자바로 잘 찾는데, 만약에 여기가 테스트 자바로 돼 있으면 메인 자바로 고쳐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OK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건데 이게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럼 컨트롤 시프트 A 하고 SP라고 치면 스플릿 버티컬 이걸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해주고 여기서는 얘를 닫고, 그러면 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를 이제 도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잘 도는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는 제일 단순한 can create라는 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오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사소한 걸 지켜야 여러분들이 테스트 없이 코딩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를 지켜보세요. 지키다 보면 그렇게 돼요, 나중에. 자, 그런 다음에 제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스코어를 구하는 거예요, 스코어를. 근데 스코어는 언제 호출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게임이 종료돼야만 호출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게임을 종료하려면 공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can create 말고 can roll 이라는 거를 추가해요. can roll 맞죠? 여기서 보통 얘를 복사해서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에 roll. 근데 파라미터가 있는데 롤의 파라미터는 핀수에 떠머진 핀수. 이럴 때 가장 넘기기 좋은 파라미터 개수는 0이에요. 항상 0이나 널로 시작을 하세요. 쉬운 걸로.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 내가 공을 던질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는 테스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얘가 돌아가게 만들어야죠. 다시 F2 눌러서 에러가 난 대로 가고 옵션 엔터 해서 크리에이트 메소드를 해요. 그 다음에 인티저, 그 다음에 얘는 얘 이름을 핀즈라고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이름만 바꾸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저런 일리걸 스테이트 익셉션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뭐 리턴 제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리턴 제로 해보죠. 리턴 제로가 아니죠. 얘는 보이드죠, 보이드. 네, 아무것도 없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다시 얘를 Shift F10 눌러서 테스트를 돌리면 캔 롤까지 다 잘 됐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레드, 그린, 블루, 레드, 그린, 블루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failing 테스트가 레드고 make it work가 그린이에요. 블루 리팩토링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중복이 있나요, 없나요? 네, 중복 있죠. 여기 얘가 중복되고 있죠, 얘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보통 얘네들은 이런 경우 컨트롤 옵션 F 해가지고 필드 베리어블을 올려요. 필드 베리어블로 올리는데 이때 이니셜라이즈는 셋업에서 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네,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지워도 되겠죠, 그죠? 이 라인은. 네. 그런 다음에 테스트를 돌려봐요. 그러면 잘 돌겠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can create라는 거는 있을 이유가 없죠, 이제. 네. 바디가 empty잖아요. 이러면 지워버려요. 네. 뭐 개 지웠다고 문제 있지 않겠죠, 그죠? 네. 이래서 이제 중복을 없앴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게임을 끝내야 돼요. 스코어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근데 게임을 끝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게임을 끝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 번도 핀을 쓰러뜨리지 않고 12번 던지는 거예요. 그 공이 옆에 볼링 옆에 마루 옆에 레인이 있죠, 레인. 그 레인을 거터라고 그래요, 거터. 그래서 공이 글리 빠지면은 핀이 하나도 안 쓰러지겠죠? 그래서 그걸 거터 놨다고 그러거든요? 거터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거터 게임. 그러면 테스트 퍼블릭 보이드 거터 게임 이렇게 하고요. for 인티저 i는 0에서 i가 몇 번 던질 수 있죠? 1번, 한 번도 공을 안 쓰러뜨리면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매 프레임 9번씩 해서 20번 던질 수 있죠, 그죠? 20번 던지는데 게임의 롤은 0이에요, 그죠? 이러면 스코어로 가면 0점이어야 되죠, 그죠? assert at 게임점 get score 하면 is 0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거터 게임이라는 거를 잘 명시하고 있어요, 저 테스트 케이스가.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매 프레임 2번 던지는데 수호를 다 핀을 하나도 안 쓰러뜨린 거. 이런 게 거터 게임이구나 라고 정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코드가.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되는 거는 여기서 스태틱 임포트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인텔리제이에서 한 번도 이걸 안 하셔서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assert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import 클래스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제인이 assert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되고 assert 대신 놓고 다시 옵션 엔터를 쳐요. 그 다음에 add static 이제 나오죠. add static으로 해줘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보기 나아졌죠, 그죠? assert.assertThat보다는 그냥 assertThat 하는 게 훨씬 읽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is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static import가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도 is.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import 하면 함크레스트에 여기 is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요 is 놓고 옵션 엔터 하면 static import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 바꿔주죠. 이런 거를 이렇게 스태틱 임포트로 바꿔주죠, 그죠? 네. 그 다음에 getScore에 놓고 다시 옵션 엔터 치면 create method 하면 돼요. getScore int를 발언하고 그 다음에 얘가 return 0 하면 네. 제일 쉽게 얘를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덕션 코드를 만들 때는 가장 적은 타이핑으로
쉽게 만드는 방법을 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네를 이쁘게 만드는 거는 지금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은 돌아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쁘게 만드는 건 리팩토링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다시 수행을 하면 잘 돌겠죠. 스코어로 0을 기대하는데 얘는 무조건 0을 리턴하니까. 그러면 스코어가 만약에 0을 기대하는데 스코어가 마이너스 1이면 테스트가 페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페일 하는구나 이럴 때 그러면 이 프로덕션 코드는 지금 잘못 짜져 있는 게 분명히 맞는데 내 테스트는 잘 짜져 있구나. 0을 기대했는데 0이 아닌 다른 값이 오면 테스트가 실패라고 알려주는구나 라고 내 테스트는 경고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시 0을 반환하게 하고 이제 돌리면 되겠죠. 자, 겉터 게임은 됐어요. 겉터 게임 말고 그러면 이제 뭘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300점 나오는 올 스트라이크 게임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1프레임은 스페어, 2프레임은 오픈, 뭐 3프레임은 스페어, 뭐 이런 복잡한 케이스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는 뭐냐면 겉터 게임이 제일 쉬운 거였잖아요. 근데 겉터 게임 빼고 제일 쉬운 걸 생각하는 거예요. 겉터 게임 빼고 제일 쉬운 거.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올 원즈. 계속 핀을 한 개만 쓰러뜨린 거예요. 진짜 여기서 지금 중복이 있나요? 지금 여긴 중복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겉터 게임 말고 제일 쉬운 거는 20번을 던졌는데 매번 한 개씩만 쓰러뜨린 거예요. 그러면 스코어가 20점인 거죠. 그러면 컨트롤 W를 이거는 컨트롤 W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밑에다 붙이고 여기다 all ones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얘만 1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스코어가 20이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돌리면 all ones는 이제 fail이 나겠죠. 그러면 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핀이 들어올 때마다 쓰러뜨린 핀의 개수를 스코어라는 데다가 계속 합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쉽겠죠. 그러면 이럴 거예요. 디스타 스코어 플러스는 핀즈. 그 다음에 여기서는 디스타 스코어. 이렇게 하면 제일 구현하기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이렇게 필드로 초기 값은 0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테스트를 돌리면 잘 돌죠. 제일 쉽게 구현하는 방법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중복이 있나요? 중복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지금 요 구조랑 요 구조가 구조적으로 일치하죠? 근데 여기 숫자 그 다음에 여기 숫자 이런 게 다르죠? 그러면 얘를 익스트랙트를 해야 돼요. 근데 어서트는 뭐 내비두고 요 포 문장 요것만 이제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걸 그대로 익스트랙트 메소드를 하면 해볼게요. 이거를 뭐라고 익스트랙트를 하냐면 롤매니였나? 롤매니.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A 한 다음에 메서드라고 치면 아마 익스트랙트에서 얘가 나올 거예요. 얘를 나온 다음에 롤매니 이렇게 할게요. 보면 지금 딱 고기만 딱 여기만 추출이 되죠. 얘는 아무런 변경이 없죠, 그죠? 바라기는 여기도 같이 추출되길 바란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얘랑 구조적으로 일치하는데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 1이죠. 0이고 얘는 1이잖아요. 얘는 요거를 빼내야 돼요. 베리어블로.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A 하고 베리어블이라고 쳐주면 익스트랙트 베리어블이 뜰 거예요. 여기서 리플레이스 디스만 한 다음에 이거를 핀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위로 올려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올렸으니까 얘는 지워도 될 거예요. 얘도 추출을 해야 되냐? 이클립스에서는 해야 돼요. 근데 인텔리제에서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이상하게 요 숫자도 상수가 아니고 변수잖아요. 이런 애들은
빼줘야 돼요. extract 베리어블 해줘야 돼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 A하고 베리어블 한 다음에 얘를 빼고 얘는 그냥 뭐 frames 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컨트롤 시프트 A 한 다음에 메서드 해가지고 extract 메서드를 롤매니 라고 하면 이 밑에 보면 핀즈하고 프레임즈가 파라미터로 가는 게 보이죠. 구조적으로 일치하는데 어떤 변수가 들어가서 자동으로 추출 안 되는 경우에 다르게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거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이렇게 변수 처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extract 베리어블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extract 메서드를 해요. 그러면 얘가 딴 데도 있어 라고 한 다음에 같이 바꿔줘요. 그래서 롤매니가 보면 롤매니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두 군데가 다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 얘를 이렇게 올려요. 네. 보기 좋게. 난 얘는 안 보고 싶으니까. 네? 그 다음에 얘랑 보면 다 똑같은데 얘만 이렇게 변수 선언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까 추출하려고 일부러 뺐던 변수들은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A 하고 인라인 하면 이렇게 인라인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프레임즈도 이렇게 인라인을 하면 이렇게 이쁘게 정리가 돼요. 익스트랙트 메서드 할 때 항상 이 절차를 거쳐야 돼요. 구조적으로 동일하고 만약에 값까지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거기서 그 구조 내에서 사용하는 값이 다른 경우에는 그 값들을 다 익스트랙트 베리어블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익스트랙트 메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인라인을 하면 이쁘게 이렇게 추출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게임이 한 개만 쓰러뜨린 거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흥미가 있지만 복잡하지 않은 거 원스페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스페어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일게요. 그냥. 여기 보시면 첫 프레임에 1프레임에 첫 번째 투구에 5개를 쓰러뜨렸어요. 그 다음에 5개 쓰러뜨렸어요. 그러면 1프레임은 스페어 처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프레임에서 첫 번째 투구에 3개를 쓰러뜨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던질 17번의 기회에서는 다 거터 1개도 못 쓰러뜨렸어요. 그러면 점수는 손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1프레임 10점에다가 2프레임 첫 번째 투구 3을 넣으니까 1프레임 13점이고요. 2프레임에 3이에요. 그러니까 16점이에요. 16점이고 그 이후에 다 0이니까요. 그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손으로도 계산할 수 있죠. 1프레임에 스페어를 잡았으니까 10 더하기 다음 한 번 던진 거 3 해서 13점이고요. 그 다음에 2프레임에 3하고 쭉 0이니까 3점이에요. 그러니까 16점인 거죠. 자, 이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에러가 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류가 난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이제 큰 공사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마지막에 던진 게 얼마지?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디자인할 때 얘기했던 넥스트 프레임에 대한 값을 알 수 있어야 돼요. 1프레임에서 만약에 스페어이면 1프레임이 스페어였다면 그 다음 번은 그 다음의 핀에는 그 다음 롤에는 몇 개의 핀이 쓰러졌지? 뭐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돼요. 되게 복잡해져요, 이럴 때. 이렇게 하려면은 이 저자의 얘기로는 플래그 변수나 정적 변수를 사용해야 되고 이제 되게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잠깐 물러나서 보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뭐 getting stuck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방법은 지금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난 처음부터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다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에 있는 이 failing 테스트를 무시를 해놓고 이 구조를 바꿔서 여기 있는 구조를 바꿔서 지금까지 추가했던 테스트들이 잘 돌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저자는 두 번째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을 택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볼 건데요.
여기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하면 디자인 원칙이 위배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자인 원칙이 위배된 게 뭐냐면 첫 번째 원칙, 스코어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을 갖는 함수는 뭘까요? getScore하고 row라고 중에 스코어를 누가 계산해야 될까요? getScore가 계산해야 돼요. getScore가 프레임을 루프를 돌면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누가 계산하고 있냐면 row이 계산하고 있어요. 그죠? 잘못됐죠. 그래서 잘못된 책임 할당, 그러니까 뭐 잘못된 책임 할당이 디자인 원칙에 위배됐다. 그래서 어쩔까 하다가 이 페일링 테스트 앞에 이그노를 붙여요. 그 다음에 돌리면 얘만 빼고 돌아요. 이렇게 얘만 빠졌어 라고 한 다음에 성공이 돼요. 녹색불이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얘를 스페어를 계산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대로. 롤은 각각의 롤에 몇 개의 핀이 썰어졌는지만 롤은 알아야 되는 거고, 스코어는 그 롤들을 루프를 돌면서 점수를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꾸죠, 이거를. 롤즈의 커런트라고 해나요? 커런트 롤. 이건 핀즈. 네, 이렇게. 그러니까 롤이라는 어레이를 두고 그 어레이에다가 쓰러진 핀의 개수를 이제 계속 합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롤즈는 여기서 옵션 엔터 치면 필드 베리어블을 만들어요. 인티저 어레이형 맞고요. 뉴 인티저 어레이고, 얘는 최대 몇 개일까요? 롤은 최대 21개죠. 21개. 그죠? 10프레임은 하나 더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 21개. 그죠? 그 다음에 커런트 프레임은, 커런트 롤은 필드로 다시 얘도 올리고 최초 제로일 거예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스코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스코어 인티저 i i가 롤즈의 랭스를 잡으면 하면서 스코어 플러스는 롤즈의 i. 그러니까 롤즈라는 거에 저장되어 있는 쓰러진 핀의 개수를 계속 합산을 해서, 이건 필요 없죠. 합산을 해서 걔를 구하고 얘는 처음에 제로일 거예요. 그 다음에 리턴 스코어를 하면 되겠죠. 네, 이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돌려보면 뭐가 잘못됐네요. expected가 20인데 갓 제로요? 아, 여기다 이퀄을 했네요, 그죠?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전히 얘가 지금 이그노 때문에 무시되고 있지만 나머지 거는 내가 구조를 변경해도 이 테스트는 다 지금 동작하고 있어요. 네. 에헤이. 네. 여기서 얘가 돌은 다음에 보니까 얘 배기 싫은 게 있는 거예요. 보기 싫은 게. i라는 게 보기가 싫은 거죠. 얘를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리네임을 하고요. 여기서 프레임이라고 리네임을 하고 i를 프레임이라고 리네임을 해요. 프레임. 그 다음에 프레임이 최대 10프레임이잖아요. 10보다 작으면 프레임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i라는 거는 i는 이 각 프레임은 두 번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롤즈의 i 플러스 1. 그 다음에 i는 2씩 증가시키는 이 방법을 갖는 거죠. 인티저 i 이퀄 제로. 네. 맞죠? 네. 이러면 가독성이 좀 증가되죠. 인티저 i 값이라는 거를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프레임이라는 걸 사용하는 게, 프레임은 10프레임까지 있는 거야. 매 프레임을 증가시키면서 스코어는, 그 프레임의 스코어는 지금 던진 거랑
프레임의 첫 번째 던진 거랑 두 번째 던진 걸 합하면 돼. 그리고 얘는 이제 계속 2씩 증가시키면 되겠죠. 근데 사실 요거 요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2라고 안 하고 지금 얘 이제 실행하면 잘 돌 텐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 또 이렇게 했네요. 네. 네. 이렇게 안 하고 롤즈에 프레임 곱하기 2 더하기 i 하면 i는 여기 1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프레임 곱하기 2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테스트 돌려보면 되겠죠. 네. 프레임의 첫 번째 투구랑 두 번째 투구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요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이제 지워서 원스페어 게임이 다시 페일이 나게 만들어요. 페일이 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케이스를 넣는 거죠. 스페어인 경우 if 이제 한번 던진 게 이거 두 개가 합이 10이면 이게 스페어라는 걸 의미하죠. 그죠? else 두 개를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놔요. 스페어인 경우에는 아까 여기다가 10을 더해야 된다 그랬어요. 10에다가 롤즈에 i 플러스 2 하면 다음번 프레임의 첫 번째 투구죠. 그죠? 그 다음에 스페어가 아니면 그냥 두 롤의 합산을 구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테스트를 돌려봐야죠. 이제 원스페어인 경우가 이제 동작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i를 되기 싫잖아 이것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롤즈의 i 롤의 첫 번째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first roll in frame 뭐 이런 식으로 바꿔요. 여기서 그냥 first frame이라고만 했네요. first roll in frame 그러면 first roll in frame하고 거기에 한 번 더 넣으면 두 번째 투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 커멘트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조건문을 보려면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헤매던가 아니면 이 커멘트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만큼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A 한 다음에 extract 메서드를 해요. extract 메서드 한 다음에 is spare 라고 하면 네, 가독성이 뛰어나지겠죠. 훨씬 읽기가 쉬워지겠죠. is spare 라고 하면 그 다음에 is spare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해볼 거는 once pair 했으니까 이제 해볼 거는 한번 스트라이크가 있는 경우를 해보는 거죠. 한번 스트라이크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커멘트가 보기 싫으네요. 그죠? 이것도 요만큼을 extract 메소드를 하는데 extract 메소드를 하는데 roll spare라고 하면 여기에 이 커멘트는 없애도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런 애들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제 좀 보기 좋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스페어를 잡고 그 다음에 3개를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0이면
10점에 3점에서 13점 더하기 3점 했으니까 16점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좀 더 가독성이 있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해볼 거는 이제 원 스트라이크예요. 한 번만 스트라이크이고 그 다음에 계속 오픈인 거죠. 오픈이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으니까 요 5하고 3은 의미가 있어요. 다음 두 번에 던진 거를 합산을 할 거기 때문에 5하고 3은 의미가 있고 나머지 의미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 0으로 쿼터 게임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스트라이크를 잡았으니까 10점에 다음 두 번 던진 거에 합 8. 그러니까 1프레임이 18점이에요. 그 다음에 2프레임이 8점이에요. 그러니까 26점이죠. 그죠? 그래서 26점이 나오면 돼요. 이게 나오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돌리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서 스트라이크인 경우를 처리를 안 했죠. 그죠? 그래서 또 요만큼을 복사해서 스트라이크인 경우를 처리를 해요. else if. 자, 스트라이크인 경우는 어떤 경우죠? 스트라이크인 경우는 if 롤즈의 first 이게 10인 경우죠. 그죠? 그죠? 처음에 던졌는데 10개를 다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인 경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10 더하기 10 더하기 어떻게 해야 돼요? 10 더하기 다음번에 던진 두 번의 거를 합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펄스 프레임 로 더하기 3 아니죠. 2하고 3인가요? 그 다음에 펄스 프레임 로를 두 개씩 증가시켰는데 요번에는 하나를 증가시켜야 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 0번째 던졌으면 2번하고 3번이잖아요. 더하기 1 더하기 2가 돼야지 맞겠죠? 이렇게 돼야지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진짜 맞나 한번 돌려보면 돼요. 맞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또 리팩토링 할 게 바로 보여요. 여기 이게 이 경우가 뭐냐 라고 하면 리스테이트 메소드라는데 is strike 그러면 얘 또 지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롤 이렇게 하지 말고 롤 스트라이크 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 줄짜리 메소드 있지만 훨씬 읽기가 쉬워지죠. 이렇게 롤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게. 자, 그런 다음에 리팩토링 할 걸 이제 보면 여기 스페어를 요거를 이렇게 보는 이 숫자 더하기 2가 맞나 더하기 3이 맞나 이런 거 되게 읽기가 힘들잖아요. 얘를 뭐라고 했냐면 next ball for spear라고 했어요. next ball for spear 이거는 다른 건 안 바꾸고요. 얘만 바꿔요. 그 다음에 얘는 next balls for strike 이라고 바꾸면 좀 더 이제 읽기가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 거는 뭐, 이 두 개는 그냥 오픈이니까 오픈일 경우에 next balls for frame 이라고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보기가 좀 더 나아졌죠. 읽기가 좀 쉬워졌죠. 스페어인 경우에는 10점에다가 그 다음 스페어 점수를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볼을 이제 더하는 거야. 스트라이크인 경우에는 next balls, next two balls 그러면 더 명확했겠죠, 그죠? 두 개의 쓰러진 거를 더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오픈인 경우에는 그냥
그 프레임에 던진 값들을 합하는 거야 라고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테스트는 퍼펙트 게임이 있어요. 퍼펙트 게임. 퍼펙트 게임은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퍼펙트 게임. 이거는 for which 어떻게 할까요? 아, 롤매니가 있네요. 롤매니를 핀즈를 매번 10개씩, 프레임은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잖아요. 12 잠깐만, 롤매니가 얘랑은 좀 다르네요. 롤매니가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계속 쓰러뜨린 거잖아요. 그러면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계속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의 롤 마지막에 또 한번 10을 해야지 될 거예요. 그러면 300점이 나와야 될 거예요. 맞나? 안 되네요. 290점이네요. 뭐가 부족하죠? 뭐가 잘못됐죠? 10프레임에 롤맨 10프레임에 3번 던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러면 이제 맞죠, 그죠? 근데 퍼펙트 게임을 위해서는 뭐를 안 했잖아요, 그죠? 뭐를 안 했는데 이 테스트를 넣었는데 왜 정상적으로 돌아갈까요? 여기 나와 있는데 볼링 게임의 규칙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스트라이크냐, 스페어냐, 오픈이냐.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 새로운 테스트를 넣어도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 맞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TDD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이거 쭉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안 되시면 뭐 의견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오늘 해본 거에서는 중요한 게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가장 적은 코딩으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규칙을 위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지 하는 상황이 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상태까지의 테스트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테스트를 만족하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어에서 점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롤에서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롤에서 계산 안 하고 스코어에서 계산하도록 바꾸면서 기존에 있던 테스트로 내 로직이 잘 도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 볼링 게임에서 보면 테스트를 추가하는 순서예요. 테스트를 추가하는 순서에서 가장 간단한 근데 의미 있는 그런 순서로 테스트를 추가해야 돼요. 여기 보면 처음에 can roll, 그 다음에 gutter, 그 다음에 all ones, all twos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조건에 매번 2개를 넘겨뜨리나 매번 1개를 넘겨뜨리나 스페어나 스트라이크가 안 일어난다면 다 여기에 걸려요. 그죠?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원 스페어 했으면 투 스페어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가장 단순한 테스트 순으로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추가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요 예제에서는 이제 중요한 교훈이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Next most simple but interesting 테스트 케이스 순으로 추가한다.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됐을 때 한 걸음 물러나서 기존 테스트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구조를 확 바꿔서 새로운 테스트를 추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